요즘 들어 부쩍 나이 먹는 게 몸으로 느껴지시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싶어 깜짝 놀라실 때 있으시죠? 지금도 이렇게 하루 지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73세 박미선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까 봐. 집에만 있게 돼요. 80세 정현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싶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어르신들 곁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규성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70대 초반엔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하고 의사 생활도 이제 그만둬야 하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엔 손주들과 가벼운 등산도 다닙니다. 무슨 비결이 있냐고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모두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있으셨습니다. 반대로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평생 그 부위가 중요한지조차 모르고 지나치셨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40년간 쌓아온 건강 비결을 아낌없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4가지 신체 부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손가락 하나 베었을 뿐인데 머리가 지끈거리고 발목을 삐끗했을 뿐인데 다음날 어깨까지 결리는 경험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발목과 어깨가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사실 우리 몸은 겉으로 보기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은 온몸을 돌고 신경은 뇌에서 발끝까지 이어져 있고 림프는 노폐물을 실어 나르죠. 그래서 한 곳이 막히면 그 영향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마치 고속도로 한 곳이 막히면 전체가 정체되는 것처럼요. 지난달 68세 안창민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고. 혹시 치매 아닐까요? 검진을 해보니 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과 목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더군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목과 등을 풀어주는 간단한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안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신기해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드라마 내용도 잘 기억나고 배우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또 다른 환자분 77세 여순덕 여사님은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요. 소화제를 달고 사는데도 나아지질 않네요. 그런데 여사님의 발을 살펴보니 발바닥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발에는 소화기관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는데 그곳이 제대로 자극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간단한 발 관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소화제 없이도 밥을 잘 먹어요. 발이랑 소화가 무슨 상관인지 몰랐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4곳은 어디일까요? 첫째, 발입니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혈액순환의 펌프이자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죠. 둘째, 겨드랑이입니다.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모여 있는 면역의 관문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독소가 쌓이고 잦은 감기와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셋째, 허벅지 안쪽입니다. 굵은 혈관과 림프절이 지나가는 순환의 중심입니다.
다리 부종, 저림, 심지어 간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등과 두피입니다. 척추는 신경의 고속도로이고 두피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의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네 곳은 단순히 씻고 말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순환, 면역, 신경이 교차하는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네 곳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80대, 90대에 시작해서 삶이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위, 발 관리가 곧 전신 관리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몸을 지탱하며 하루에도 수천 번씩 땅을 디디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쓰는 부위를 우리는 가장 소홀히 대합니다. 그냥 씻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발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죠. 또한 발의 근육과 혈관은 심장을 도와 혈액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발이 건강해야 온몸에 피가 잘 돕니다. 지난 여름 72세 김인수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만 되면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낮에도 다리가 무겁고 붓고 이제 밖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김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발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하고 발가락 사이는 습기로 인해 짓무르고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발 전체가 차갑고 혈색도 좋지 않았죠. 어르신, 평소 발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냥 샤워할 때 비누칠하고 물로 헹구는 정도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그냥 씻습니다. 하지만 발은 제대로 씻어야 합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발 관리 4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15분간 조격하기.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으세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손목으로 먼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천일염을 한 줌 넣으면 더 좋습니다. 소금은 부기를 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하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등만 씻고 발가락 사이는 건너뛰시는데요.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가장 잘 번식하는 곳입니다. 순한 비누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리기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풍시켜 주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5분간 발바닥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꾹꾹 눌러가며 마사지해 보세요. 특히 발뒤꿈치는 장과 연결되어 있고 발볼 중앙은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 시원하다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자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이 오실 겁니다. 네 번째, 보습과 안전한 신발 착용. 나이가 들면 발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갈라지고 트면 거기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사지 후 바세린이나 풋크림을 발라주세요. 발 뒤꿈치가 특히 건조하니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집 안에서도 꼭 슬리퍼를 신으세요. 미끄럼 방지가 되는 제품으로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걸으면 발과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김인수 어르신은 이 네 가지를 한 달간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됐을 때 어르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놀라워요. 밤에 쥐도 안 나고 다리 붓기도 많이 빠졌어요. 어제는 손주 손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또 한 분, 69세 이옥분 여사님은 오랫동안 변비와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발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그동안 약에만 의존했는데 발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발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건강하듯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두 번째 부위, 겨드랑이는 면역의 관문입니다. 여러분, 겨드랑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땀 나는 곳? 냄새 나는 곳?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데오드란트 뿌리고 향수 뿌리고 끝내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 기지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세균, 바이러스를 걸러내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또한 땀은 단순히 불편한 분비물이 아닙니다.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몸 안에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지난 가을 74세 정윤희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환절기만 되면 꼭 감기에 걸려요. 기침도 한 달씩 가고 몸살 기운에 항생제를 달고 삽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진찰을 하면서 겨드랑이를 살펴봤습니다. 피부가 붉게 자극받아 있었고 작은 뾰루지들이 반복해서 생긴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사님, 평소 겨드랑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샤워할 때 비누칠하고 데오드란트 뿌리는데요. 어떤 제품을 쓰세요? 향이 강한 걸로요. 땀 냄새 안 나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한 화학 성분의 데오드란트는 땀샘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립니다. 독소 배출 통로를 차단하는 거죠. 또한 피부의 자연 균형을 깨뜨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저는 정 여사님께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는 피하세요. 대신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녹차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가 좋습니다. 피부를 진정시키면서도 자연스럽게 향균 작용을 하거든요. 샤워할 때 겨드랑이에 비누 거품을 내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하니 부드럽게 천천히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키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필요하다면 헤어드라이어에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축축하면 균이 빠르게 번식하니까요. 세 번째, 자연 성분 데오드란트 사용하기. 알루미늄,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땀샘을 막고 장기적으로 림프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아침 2분 림프 마사지하기.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양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을 살짝 들고 반대쪽 손으로 목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하세요. 한쪽에 1분씩, 양쪽 합쳐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됩니다. 정윤희 여사님은 이 네 가지를 2달간 실천하셨습니다. 그해 겨울 여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올 겨울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또 다른 환자분 79세 오성진 어르신은 만성 피로와 무기력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 같아요.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누워 있었는데 요즘은 저녁까지 TV 보고 산책도 나갑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 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오늘부터 겨드랑이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대로 씻고 완전히 말리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면역력이 강해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세 번째 부위, 허벅지 안쪽, 순환과 간 건강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저리고 욱신거려서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워서 신발이 안 들어가는 경험 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은 허벅지 안쪽, 의학 용어로 서해부라고 부르는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곳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혈관 중 하나인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이 지나갑니다. 또한 이곳에는 중요한 림프절들이 모여 있어서 하체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허벅지 안쪽은 우리 몸 아래쪽의 교통중심지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로 가는 피가 잘 안 돌고 노폐물이 쌓여서 부종과 저림이 생깁니다. 심지어 간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달 76세 한영자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에 자꾸 깨고 낮에도 다리가 무거워서 외출하기가 겁나요. 여사님의 다리를 살펴보니 종아리와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허벅지 안쪽이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고 림프절 부위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간 수치도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여사님, 평소 이 부위를 씻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몸이 뻣뻣해서 손이 잘 안 닿아요. 그냥 물로 대충 헹구는 정도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와 무릎이 뻣뻣해져서 허벅지 안쪽까지 손이 잘 닿지 않거든요. 저는 한 여사님께 허벅지 안쪽 관리 4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긴 손잡이 스펀지로 꼼꼼히 씻기.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스펀지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허벅지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어요.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순한 비누를 묻혀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씻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부위니까 부드럽게 꼼꼼하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말리고 통풍 잘 되는 속옷 입기. 허벅지 안쪽은 서로 맞닿아 있어서 습기가 차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그리고 속옷 선택이 중요합니다. 면 100% 소재로 선택하시고 너무 꽉 끼는 건 피하세요. 꽉 끼는 속옷은 혈관을 압박해서 피가 잘 안 돌게 만듭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면 속옷, 이것만 바꿔도 다리 붓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 5분.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마주 대고 양손으로 발을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나비가 날개짓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렇게 앉기가 힘든데요. 괜찮습니다.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어요. 한쪽 다리씩 옆으로 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시원하다 느껴지는 만큼만 하세요.
매일 아침 5분 TV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보습제로 마찰 줄이기. 허벅지 안쪽은 걸을 때마다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쓸려서 상처가 생기기 쉬워요. 샤워 후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한영자 여사님은 이 네 가지를 한 달간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여사님이 오셨을 때 표정부터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서 수면제 안 먹어도 돼요. 다리 붓기도 많이 빠졌고요. 지난주 검사에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나왔대요.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안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순환과 해독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 중심지입니다. 오늘부터 이 부위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꼼꼼히 씻고 잘 말리고 부드럽게 스트레칭 하세요. 다리가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 부위, 등과 두피는 뇌와 신경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방금 뭐 하려고 했더라? 아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혹시 나도 치매 오는 거 아닐까 걱정되시죠? 또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아서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드라마를 봐도 줄거리가 헷갈리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진료하며 본 결과 이런 증상의 상당수는 등과 두피 관리만 제대로 해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 정확히는 척추는 뇌에서 온몸으로 이어지는 신경의 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굳고 막히면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도 줄어듭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에는 뇌로 가는 수많은 혈관이 지나갑니다. 두피가 딱딱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늘 피곤하게 됩니다. 73세 서정혜 여사님께선 선생님, 요즘 손주 이름도 헷갈려요. 큰 손주가 민준인지 민수인지. 이러다 정말 치매 오는 거 아닐까요? 너무 무서워요.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진찰을 하면서 등과 목을 만져보니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두피도 건조하고 단단했으며 머리를 가볍게 눌러보니 여사님이 아파하셨습니다. 여사님, 평소 목욕하실 때 등은 어떻게 씻으세요? 손이 잘 안 닿아서 대충 물로만 헹구는 정도요. 두피도 머리 감을 때 샴푸만 하고 끝내요. 뇌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뇌가 아니라 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 여사님께 등과 두피 관리 4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긴 손잡이, 브러쉬로 등 씻기. 마트나 온라인에서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브러쉬를 하나 구매하세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신 후 순한 비누를 묻힌 브러쉬로 척추를 따라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씻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하니 기분 좋다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이면 됩니다. 이렇게 등을 씻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굳은 근육이 풀립니다. 두 번째, 매일 두피 마사지 5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양손 손가락을 펴서 두피에 대고 샴푸할 때처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특히 집중해야 할 곳은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입니다. 여기로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아침에 세수할 때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 한 번, 하루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손톱으로 긁지 마시고 손가락 끝 살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시원하다 느껴지는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아침 척추 스트레칭 5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상태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각 방향으로 5초씩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허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세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싶으시겠지만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척추 주변 근육이 풀리고 신경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아침에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네 번째, 저녁 등 마사지로 숙면 유도. 잠들기 전 5분 등과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혼자 어떻게 해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묶으세요. 그걸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서 천천히 몸을 굴려보세요. 척추 양옆 근육이 자극되면서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풀립니다. 처음엔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점점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면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정혜 여사님은 이 4가지를 2달간 실천하셨습니다. 2달 뒤 여사님이 밝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고 넘기는 곳이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오늘부터 이 부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꼼꼼히 씻고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곳의 중요성과 관리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언제 다 해요? 나이 먹으니까 귀찮고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압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수십 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82세 윤미숙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은 좋은데 솔직히 매일 다 하기가 버거워요.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저는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딱 5분만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시작한 지 6개월, 윤 여사님은 이제 4부위를 자연스럽게 관리하십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몸이 알아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습관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습관 만들기 4단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요일별로 나눠서 하기. 한 번에 4곳을 다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일을 정해서 하루에 한 곳씩 집중하는 겁니다. 월요일 발 관리의 날, 따뜻한 물에 족욕하고 마사지하세요. 수요일 겨드랑이 관리의 날, 림프 마사지에 집중하세요. 금요일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일요일 등과 두피 관리의 날, 두피 마사지와 등 스트레칭을 하세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씻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도 없고 각 부위를 충분히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딱 5분만 투자하기. 5분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 5분, 두피 마사지 5분, 나비 자세 스트레칭 5분. 5분은 광고 시간입니다. 드라마 보다가 광고 나올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5분씩이라도 매일 하면 한 달이면 150분, 1년이면 1800분입니다. 30시간이 넘는 시간을 내 건강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 하는 일에 붙이기. 새로운 습관은 기존 습관에 연결할 때 가장 오래 갑니다. 아침 커피 마실 때 발바닥 마사지.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발바닥을 주물러 보세요. TV 뉴스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 소파에 앉아 뉴스 보면서 다리를 벌렸다 모으는 동작을 하세요. 샤워할 때 등 브러싱, 겨드랑이 세정. 어차피 하는 샤워에 브러쉬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 두피 마사지. 침대에 누워서 눈 감고 두피를 천천히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작은 변화를 기록하고 즐기기. 우리는 변화를 느낄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작은 수첩이나 달력을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실천했으면 동그라미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오늘 밤에 다리 안 저림.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덜 뻐근함. 머리가 맑은 것 같음. 이런 작은 변화들을 적다 보면 아,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달력에 동그라미가 쌓이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실 겁니다. 윤미숙 여사님은 이 방법으로 6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싶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 자동으로 발을 주물러요. TV 보면서 다리 스트레칭도 자연스럽게 하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해요. 또 다른 환자분, 88세 조용길 어르신은 평생 운동이라곤 해본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지금 와서 뭘 해요? 처음엔 회의적이셨죠. 하지만 하루 5분 발 마사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지팡이 짚고 나가던 제가 이제는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 돌아요.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 젊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시작하셨어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 5분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보세요. 내일 아침 커피 마시면서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렇게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다음 달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아, 내 몸이 달라지고 있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냐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죽는 건강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분, 다리가 아파서 외출을 포기하시는 분, 이제 나는 늙었어라며 모든 걸 포기하신 분들. 그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손에 쥐셨습니다. 6개월 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허리 통증 없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할머니 요즘 건강해 보여요. 라는 말을 듣고 친구들 만났을 때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진 거야? 라는 질문을 받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6개월 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증명합니다. 82세에 지팡이를 버리신 분, 88세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신 분, 90세에 다시 걷기 시작하신 분.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 단 4곳을 꾸준히 관리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선택. 좋은 정보네? 나중에 해봐야지. 영상을 끄고 내일이면 잊어버리고 1년 뒤에도 똑같은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는 것. 두 번째 선택. 오늘 밤 지금 당장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시작하는 것. 내일 아침 커피 마시면서 두피를 5분 마사지하는 것. 그렇게 작은 시작을 하고 6개월 뒤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는 것.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85세입니다. 20년 전 이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 약에 의존하며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축구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건강의 비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 영상에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 보길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이 선물을 다른 분들께도 나눠 주세요.